40년 운전 경력의 75살 이보형 할아버지. 지금도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출퇴근할 때 운전대를 잡습니다. 시력이 다소 나빠지긴 했지만 아직 운전 실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간에 운전할 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직까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살 이상 시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65살 이상 국민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6%에 그쳤습니다. 지원책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쳐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뭐 어디 장거리를 간다든지 저는 이제 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관련 예산이 줄어 지금의 지원책을 이어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고령 운전자 부분도 지금 30%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너무나 열악하니까 재정 여건도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들은 주행이나 주차를 보조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첨단 운전 보조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또 고령 운전자 스스로 반사신경과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악천후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등촌동의 왕복 6차선 도로.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중간 분리대를 뚫고 전속력으로 달려와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80대 중반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린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서울 물레동에서 68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차에 타고 있던 41살 여성과 1살 아기가 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인도를 덮치거나 은행 안으로 차가 돌진해 들어오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쿵쾅쿵쾅 뛰었죠. 갑자기 까만 차가 문을 쾅 하고 왔으니까. 지난 4년간 만 65세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9%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증가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면허 반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은 2% 안팎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찰청은 내후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돌 위험 시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긴급 제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도록 하거나 야간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개발 중인 영상입니다. 이렇게 VR을 통해 시나리오를 주고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무면허인 기자가 가상 운전을 해봤습니다. 정지선 위반, 인도 침범, 사고 발생. 감점 요소들이 세세하게 기록되더니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VR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통해 운전 능력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로 주행 등 실제 검증을 거쳐 고령 운전자들도 운전 능력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심사만 엄격화하는 것에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찔아찔한 순간은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날씨가 변한다거나 새벽에 나갈 때 감각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터미널이 없어져가지고 평택 같은 데 갈 때도 1시간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갑니다. 경찰은 올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16가지 가상 운전 상황을 만들어 참여자를 모집한 뒤 임상실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택시가 맞은편 인도를 넘어 건물로 돌진합니다. 여기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쌩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이제 한 1초 뒤에 바로 여기로 들이받더라고요.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전세버스 사고 역시 60대 운전기사의 실수였습니다. 지난해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가 유발한 사고 약 1,200건 가운데 운전기사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670건, 전체의 56%로 전년보다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령기사 사고가 늘어난 건 그만큼 고령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60대 이상 기사 비율은 법인 택시가 49%, 개인 택시는 71%에 이릅니다. 개인 택시 기사의 약 17%는 70대 이상입니다. 버스는 60대 이상이 19%로 평균 연령이 젊은 편이지만 전세버스는 은퇴 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60대 이상이 48%였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전기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고령기사들의 자격 유지는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컴퓨터로 검사하는 게 유일합니다. 하지만 떨어져도 무제한 재검이 가능하고 민간병원 검사로도 대체돼 합격률이 99.3%에 달합니다. 2차, 3차까지 보다 보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의 걸러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일부 기사가 낸 사고를 이유로 운수업 자격 자체를 규제하는 것, 생존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르면 내년 초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